국민주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보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건 만큼 여러 가지 삼성전자가 처해 있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따져봤는데, 두 번째 사업부는 파운드리 사업부입니다. 업계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요즘 파운드리 사업부가 진짜 답이 없다,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곤 해요. 3분기에도 파운드리 사업부와 시스템 LSI 사업부는 몇천억 원의 적자를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부의 올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엑시노스 2500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3나노 2세대 공정이 적용이 된 거거든요.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갤럭시 S25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엑시노스 2500을 설계를 했고, 그리고 연말에 이 칩을 파운드리 사업부에 이관해서 양산을 하는 게 원래의 목표였지만, 지금 사실상 이 계획이 거의 초토화됐고 양산이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런 게 정설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엑시노스 2500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율 문제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곤 합니다. 갤럭시 23용 칩인 엑시노스 2300을 생산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죠. 근데 2년 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2022년에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기반으로 3나노 1세대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는데,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수율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심지어 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GAA를 처음 적용한 엑시노스 2500이 양산에 거의 실패를 한 분위기고, 그래서 이 파운드리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하고 시스템 LSI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작년에 갤럭시 S24에 탑재됐던 엑시노스 2400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4나노 공정으로 제조에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4나노 공정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4나노에 대한 양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믿고 맡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팹리스에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매출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3나노에서 완전히 불량이 많다, 수율이 안 올라온다, 아예 공급 자체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퍼져버리면 다른 고객사를 확보하거나 양상성을 보장하는 레퍼런스를 확보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공장 가동률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평택 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평택 라인은 삼성전자의 5나노 라인 그리고 4나노 라인이 모여있는 최신 파운드리 팹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평택 라인의 가동률이 30% 정도가 낮아졌다고 해요. 평택 2라인, 3라인에 갖춰진 파운드리 라인에서는 일부 장비에 불이 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라인 가동률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고객사가 없어서인 거죠. 그리고 평택 파운드리 쪽으로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거나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경우는 언감생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평택 라인의 새로운 공장이죠. 평택 4공장의 경우에는 원래는 파운드리 라인으로 쓰려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 뒀다가 이거를 D램으로 전면 전환하는 계획을 최근에서야 변경을 했는데, 아마 그 이유도 D램 수요의 성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파운드리 고객사의 수주 부진과 개발 수율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지 않았겠느냐는 업계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TSMC를 활용하는 퀄컴의 칩이 전량 이번에도 탑재될 위기, 퀄컴의 레퍼런스, TSMC의 레퍼런스만 오히려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미국 테일러 공장은 정말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1년에 짓기로 발표를 했고, 또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에 첫 가동을 하기로 예상이 됐지만, 지금 고객사 확보가 쉽지가 않으면서 첫 장비를 드리는 시점도 2026년 이후로 넘어갔다는, 그러니까 내후년인 거예요. TSMC와 한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AMD, 인텔, 빅테크 업체들의 수주 물량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면서 60% 넘는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40%가 항상 넘어요. 이번에도 좋은 실적을 3분기에 기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결론적으로는 내년이 진짜 승부처이고 분수령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원시 10나노 6세대의 양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HBM3 이후에 새로운 세대인 HBM4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HBM4 같은 경우에는 원시 메모리 기반으로 HBM 정보의 교통 정리를 하는 역할을 하죠. 버퍼 다이, 베이스 다이라는 반도체가 있는데, 이것도 메모리 공정을 활용하지 않고 4나노 시스템 반도체 공정을 활용한다고 해서 또 주목을 끌었었죠. 아무튼 이 HBM4를 SK하이닉스와 보폭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는 지금 그 와중에도 2나노 투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나노
보통 2세대에서 장비를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2세대가 되는데, 화성 캠퍼스 안에 파운드리 사업부의 어떤 마더팹 최선단 공장이 시초가 되는 공장이 있는데, 그게 S3입니다. S3에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투자를 하면서 2나노 공정 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나노 공정에 대한 어떤 승부수, 그리고 2나노 공정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는 2나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새로운 차세대 엑시노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드명이 테티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기가 잘 물려서 2나노 칩에 대한 양산성을 확보를 하고 뭔가 희망이 있다는 길을 터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나노 그리고 HBM4 원C 메모리, 여기서까지 기술이 밀린다? 그러면 정말 객관적인 기술로서의 지표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영현 부회장이 더 이상 조직을 이렇게 두지 않고 대대적인 임원 개편이라든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직을 좀 슬림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쉬운 조직을 만들겠다, 연구소의 기능을 재편을 하겠다, 양산 조직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 그런 조직 개편을 예고를 했었죠.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는 제대로 어떤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반전의 상황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잠정 실적이 발표됐었고, 조만간 있을 31일에는 진짜 리얼 실적,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지금 처한 상황을 좀 더 공식적으로 더 길게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회사가 좀 좋은 방향을 잡아서 반전의 상황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과에도 기대해주세요.